얘들아, 이번에 제시문 부어서 누군지는 다 알잖아, 맞죠? 근데 기억선지가 아마도 일단 당연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니까 그걸 기억하면 되잖아, 맞지? 홉스도. 근데 정리형이 왜 중요하냐면 좀 알고 있잖아. 이것도 제시문에 있던 건데 홉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의 이성 더하기 그 자연 상태라는 전제 상태에 대한 가정을 했을 때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그래서 공포가 이 바탕이 되어서 사회계약이 체결되어져. 그래서 사회계약을 체결할 때 꼭 이성에 의해서만 이건 아니야. 이성뿐만 아니라 정념도 사회계약에 영향을 미쳐. 공포가, 공포심. 알겠죠? 이것도 제시문에 있는 표현이고 원래 이것도 맞는 개념, 이거 맞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하면 어쨌든 홉스라는 사람은 계약을 통해서 정의 또는 부정의가 생겨나는 거니까 결국 정의에 공포심이라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정념을 일부러 넣어놨던 거야. 좀 기억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니은은 워낙 많이 했죠.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지만 제한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일단 답은 아마도 확실한 거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디귿도 그냥 알고니 써놓으세요. 루소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고 그 인간의 선한 본성의 바탕이 되어지는 게 이런 동정심이라든가 아니면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일반이지의 근원에 해당되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야.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그리고 니을은 기본 입장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계약을 만드는 거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이거 혹시나 저거 다른 한번 그러더라. 이것과 저것 때문에 불교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불교 아니죠? 맞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는 표현이 도가도 쓴다 했잖아. 도가에서도. 맞죠? 그래서 이건 도가 입장이니까 답은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거는 1번이죠. 왜냐면 유교가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지만 아예 모든 이익을 추구하지 마 이건 아니야. 왜냐면 너희 직업관에서도 유교 사상가 중에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플라톤이랑 비교돼가지고 많이 나오거든. 근데 플라톤은 통치자 아예 모든 재산을 가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또 우리 저번에 동양윤리 문제 풀 때도 유교 제시문 중에서 정당하게 얻은 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지 마 이런 뜻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넘어갈게. 배려율이 그렇게 안 어렵죠? 그 다음에 5번은 얘들아 저번주 우리 모의고사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 혼자 표현이고 그 다음에 1번 보기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욕구를 충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제한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저번주에 했던 내용. 그 다음에 2번도 워낙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게 유교 사상가들이 분업을 강조하니까 군자들은 성인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다 정통한 사람은 아니잖아. 맞죠? 다스리는 거에 정통한 사람인 거지. 그리고 승자 관련해서 요 분업을 표현하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해.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들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거든. 근데 뭐 물건도 못 만들고 장사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뭐에 정통했다고 하냐면 도에 정통했다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승자의 분업 관련해서 사물의 정통, 도의 정통 이거 좀 기억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절대 안 돼. 맞죠? 너희 알다시피 칼뱅이 이것도 워낙 많이 나왔던 기준이야. 칼뱅이에서 직업 성공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잖아. 구원은 신의 예정인 거고 설령 직업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다만 알 수 없는 거야. 그건 신의 영역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칼뱅이에서 직업의 성공이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징표라는 말을 했었던 거고 구원의 징표의 뜻이 뭐였냐면 정작 내가 구원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신이 부여한 명령을 잘 수행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가지는 확신인 거야. 구원을 가질 거라는 받을 거라는 믿음, 확신. 요게 칼뱅이 말하는 구원의 징표거든. 맞죠?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런 것들 다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을 좀 봐야 될 게 일단 제시문에서 갑은 놀 쓰고 을은 노직이죠. 근데 기억선지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 일단 노직이라는 사람이 너희가 다 알다시피 역사적 절차에 따르는 소유권
그리고 분배는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비정형적 분배. 그러니까 이걸 재추정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기억선지에서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분배가 항상 정당한가라고 물어봤거든. 물론 로직은 비정형적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과거의 행위 또는 상황, 어떤 행위냐 상황이냐면 정당한. 그럼 로직이 말하는 정당한이라는 것은 타인의 처지를 뭐하지 않는 거, 악화시키지 않는 거, 피해 안 주는 거에 따라서 얻은 소유권이 있다면 누가 분배하더라도 정당하다. 어떻게 분배되더라도 이런 개념이잖아. 작년엔가 재작년에 뭐냐면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이렇게 나온 거야.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는 이거 기억나죠? 봐봐. 일단 분배에서에 뭐가 존재하냐면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지능 지수에 따른 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당연히 이건 정형적이거든. 근데 그 재작년일 거야 아마. 이게 정형적이면서 비역사적이다. 역사적이다 이런 적이 있어.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이다. 틀린 말이죠. 왜냐면 IQ라는 게 내가 과거의 행위나 상황으로부터 창조되는 게 아니잖아. 형성되는 게 아니니까 정형적이면서 비역사적이다 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노직에서 되게 보기로 많이 나오는 게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야. 요게 노직에서 잘 나오는 선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바람직한 분배는 아니야. 왜냐면 도덕적 공과라는 뭐가 존재하니까 기준이 존재하잖아. 맞죠? 그럼 이건 기준이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형적인 분배고 노직 입장에서는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불평등이들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바람직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도덕적 공과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과거에 도덕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정형적이지만 역사적인 거야. 그래서 기억선지처럼 역사적 원리의 바탕을 둔 분배가 항상 정당한가라고 하면 일단 노직 입장에서 틀린 거예요. 왜냐면 역사적이면서 뭐도 있으니까 정형적인 것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기억선지는 요거 때문에 좀 기억하면 좋아. 그리고 니은선지는 저번 주에 내가 추가로 준 문제도 있을 거예요.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게 놀스라는 사람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과도한 불평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거고, 그 과도한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과 달리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뭐라 한다? 기본적 자유로 안 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게 놀스 입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이거 기억해야 돼. 워낙 많이 풀어왔을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디귿 봐봐. 차등의 원칙이 천부적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유익한가? 워낙 많이 했다고.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수의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남들에 비해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재능을 최소수의자들에게 이익을 높이는 조건으로 내가 더 많은 이익도 뭐 할 수 있다? 추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남들에 비해서 처지가 나은 사람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디귿선지는 당연히 놀스 입장에서 맞는 말로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기본이잖아. 맞지? 치안이라든가 국방을 위한 과세. 요건 오히려 노직 입장에서는 소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거니까. 나가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8번에서 아마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중간. 그리고 5번의 타인과의 교섭을 통해서는 하이데거가 절대 아니야. 하이데거는 죽음을 수용하거나 죽음을 직시하는 거는 몰 교섭적이잖아. 몰 교섭적.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 홀로. 알겠죠? 몰 교섭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3번도 절대 안 되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인간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잖아. 그게 현존재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하이데거는. 알겠죠? 얘들아 9번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야. 내가 이거 하면서 또 이야기했던 게 칸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신이 추구하는 성도 가질 수 있고 동물이 추구하는 안락함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미적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롯이 누구에게만 고유하다? 인간에게만 고유하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고 또 밑에 있는 보기들은 작년 수료에도 나온 칸트의 미화라는 표현이잖아. 어쨌든 형식적인 유상 기억하죠? 형식의 유상 세 가지 보편화될 수 있다는 점, 이해관심을 벗어난 활동, 인간의 자유로움이 전제된 활동.
그런 점에 있어서 형식적 유사함이 있고 칸트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적 가치가 형식에 있고 또 그런 형식적 측면으로 인해서 미의 추구가 결국 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선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물론 미적 판단에 있어서는 이해 관심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들이 개입되면 안 되지만 그 형식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도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감성적인 영역에서 이성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나왔잖아 칸트는. 그거 기억하면 뭐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11번 봐봐. 11번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칸트든 베카리아든 누구든 간에 당연히 사회계약론자들은 사회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 이건 어렵지 않거든.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칸트가 얘들아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어. 근데 칸트는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야 적어도. 당연히 공리주의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어야지만 정당한 거거든. 알겠죠? 칸트도 이익은 될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옳고 그름은 아니다. 됐니? 그리고 5번도 알잖아. 루소도 추방형 가능하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12번은 작년 스특부터 좀 나왔던 다슐라라는 사람인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글 보고 풀면 돼. 글 보고 풀면 되고. 얘들아, 그 다음에 13번 봐봐. 어쨌든 너희가 이게 하버마스라는 건 알 거라고. 맞지? 그러면 기억이 좀 애매하거든 뭔가 선지가. 그럼 잠시 보류하더라도 니은은 너무 맞잖아. 애초에 하버마스에게서 담론이란 사고 논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논증이라는 건 논리적 증명을 통해서야.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증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근거 없는 주장은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냥 디귿 보면 이것도 기출 워낙 많이 났어. 하버마스는 담론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 뭐 이익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디귿도 기본 내용이야. 그 다음에 니을. 하버마스는 당연히 담론을 만장일치로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자, 나는 만약에 봐봐. 내가 담론 참여자인데 우리가 합의한 그 결과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뭐 해야 돼? 내적, 외적, 강제 없이 수용을 해야 돼. 수용을.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부작용을 고려하고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하버마스의 이 담론에 참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야. 조정, 합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야. 조정과 합의. 알겠죠? 조정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억에서 전략적 사고를 구사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하버마스도 애초에 언제 나와? 담론 참여자들은 전략적 사고가 아닌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구사한다 이거 틀린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그냥 참고로 봐봐. 얘들아, 그냥 한번 말해볼게. 일단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도 유평에 나왔으니까 너희 잘 생각해봐. 좋은 목적이라면 다 되니? 안 돼. 알겠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모든 수단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14번은 얘들아 제시문이 좀 중요해. 왜냐면 봐. 롤스는 절대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불복종이 안 되거든. 반드시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서만 가능해. 근데 시원은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익만 더 가져다 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롤스에 비해서 시민 불복종의 범위가 더 넓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시원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보는 거야. 롤스와 달리. 그래서 만약에 제시문에서 어쨌든 개인의 양심에 의한 불복종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시원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질은 뭔 말이냐면 애초에 시원 롤스가 민주적 체제에서의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민주적 체제에서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한다고 하면 애초에 민주주의 부정이랑 거의 비슷한 거야. 근데 어쨌든 둘 다 그렇게 다수의 결정에 따른 법이라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알겠죠?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 둘 중에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정당한 절차. 애초에 룰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심지어는 작년인가 뭐가 있었냐면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라도 있었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공적 심의 과정을 거쳐.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결함이 있다 했잖아. 불가피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얘들아.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4번은 너희 머릿속으로 직접적이랑 간접적 불복종 기억해야 돼. 직접적 간접적 불복종. 자, 그 다음에 15번의 기억 좀 중요한 성질. 얘들아 봐봐.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 동물 종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존재하는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레건한테 물어봤어. 레건한테. 이런 성질 기억니? 레건한테 물어봤는데 결론은요. 레건을 포함한 테일러 포함한 개체론자들은 없어.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핵심은요. 종에 대한 의무야. 종. 그러니까 개체론자들은 하나하나 개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야. 이 전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종에 대한 의무는 개체론자들은 없는데 여기 누가 쓰냐면 테일러가 레오폴드가 쓰는 말이야. 전일론자인 레오폴드가 생명종, 동물종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올해 수반에 또 있어. 또 나왔어. 기억해야 돼. 알겠죠? 올해 수반에 또 있어 이거. 그래서 종에 대한 의무는 오로지 전일론만 가능하다. 알겠죠? 그거 기억해라. 그러면 기억 보면 근데 애초에 이거는 레오폴드 입장도 안 되죠. 왜냐면 레오폴드가 개체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알겠니? 개체들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아. 그래서 기억은 아무도 안 돼 그냥. 아무도. 되겠니?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을 봐봐. 이건 쉽잖아. 그 자체 맞죠? 생태계 그 자체. 그리고 디귿. 자 실제로 이게 재작년 수업 때 나온 문제거든. 딱 이 세 명 나왔었어. 레오폴드, 칸트, 테일러. 그러면 디귿 선지를 얘들아 자연과학에서 팁을 좀 드리면 어차피 너희가 논술 배웠던 사람들은 다 알 건데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도 돼. 반대로 만들어 봐봐. 이게 좀 헷갈리면 봐봐. 생명을 지녀야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를 반대로 해보자.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지? 생명이 없으면 고려 대상이 안 된다. 그럼 또 그걸 되게 간단하게 말해볼까? 무생물은 고려 아님 이거잖아. 맞지? 무생물은 고려 아님 이거잖아. 그러면 누가 가능해? 칸트랑 테일러 둘 다 가능한 거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칸트랑 테일러 둘 다 가능한 표현인 거야. 디귿 성질은. 그리고 니을 얘들아 모든 비이성적 존재를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때 항상 이것도 이 다음에 또 이야기했지만 한 명 빼고 다 돼. 레거는 적어도 삶의 주체인 동물에 대해서는 절대 자원으로 요구하면 안 돼. 절대. 알겠지? 어떠한 경우도 안 돼. 자원이요. 근데 레거 빼고 테일러, 싱어, 레오폴드 다 자원으로 이용 가능해. 다. 알겠죠?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도 다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래서 레건 빼고 다 됩니다 무조건. 물론 레건도 얘들아 정확하게는 삶의 주체인 동물들을 자원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야. 식물은 자원 가능해. 그건 문제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뒤로 가서 17번을 좀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얘들아 이것도 기출이야. 내가 어디서 찾았냐면 너희 기출 좀 옛날 한 2018, 2019에 보면 원래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 많이 나오잖아. 벤야민이랑 아도르노 많이 나오거든. 근데 예전 기출에 보면 아도르노가 이런 말이 있어.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문화의 그러면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오늘날 대중문화는 산업화되고 막 대중들을 기만하고 소비의 객체로만 전락하게 만드는데 예술의 본질이 뭐에 있다 그러면 사회 저항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사회 무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도르노가 말하는 예술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알고 있어라고 넣어놓은 거야 그냥. 예전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라서.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에 2번을 만약에 옳게 고치려면 폭력은 주로 문화에서 시작이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문화에서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야. 맞죠? 나머지는 뭐 다 알 거고요. 그리고 1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맞죠? 싱어가 아무리 인류 전체 행복을 높인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부의 조정, 불평등을 조정 이런 거 아니야 싱어.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다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오늘 나랑 좀 다른 거랑 해야 되는데 뭐라 했냐면 일단 보다 이거를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OX가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분배점이랑 막 이제 여기 파트를 해야 되는데 바로 OX를 해버리니까 하도 너무 어려워서 일단 오늘 나랑 이게 좀 71문제가 그렇거든? 아, 70만 문제가 그래. 아니 다 풀 건 아니야. 다 풀 건 아닌데 70만 문제가 그래. 근데 내가 몇 문제를 체크를 해줄게. 그리고 나랑 같이 내가 해설을 좀 해드릴 거거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진짜 이제 남은 게 심화 주제밖에 없어. 근데 심화 주제에 대해서 좀 감 잡고 나서 다음 주부터 다시 OX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설지를 같이 줬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체크해 주는 거 너도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있잖아. 해설지 보면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겠으면 나한테 말해주고. 그래서 아예 한번 스스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돼. 들어보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한 21문제 정도 체크해 줄 거거든 앞에다가. 이 문제를 먼저 풀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머지 그거 해설 한번 보고 나머지 문제 한번 봐봐. 그리고 내가 한 3, 40분 있다가 체크한 문제 위주로 막 이것저것 다 말해 줄게. 분배 정리하는 개념들을. 각자 이 파트 개념들을.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일단 좀 풀어보고 계세요. 잠시만. 일단 내가 번호를 적어줄게.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우리 저번 주에 줬던 추가 문제처럼 좀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는. 근데 내가 평소에 말했던 것들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세요.
요거 위주로 일단 먼저 한번 해보시고 해설지 한번 보시고 어차피 내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리고 이제 질문할 사람들은 좀 질문하셔도 돼 지금. 태어난 여성의 신체 소리가 그럼 그걸 반론이라니까. 개 속에 있는 태아가 여성의 소리권으로 소용을 얻을 수 없다. 다른 게 있어요. 인간과 다른 일들은 종류적 다르다. 오늘 펄 3회 분 줄게. 시간 날 때 또 풀어보세요. 6, 7, 8.